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손정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 어제에 이어서 서남권 첨단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기업의 서남권 투자 계획을 함께 들어보고요.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이 자리 빛내주고 계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요 기업별로 서남권 투자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 광노정 대표이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늘 저희 SK하이닉스를 성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내외 기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K하이닉스 CEO 광노정입니다. 오늘 저는 서남권의 새로운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SK의 투자 계획과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I 산업은 학습의 단계를 넘어 이제는 실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모리 수요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시대에서 메모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AI 성능 자체를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향후 미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SK하이닉스는 용인 클러스터만으로는 충분히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빠르게 확보해야 하며 대규모 부지에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이 가능한 입지가 저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남권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기대되는 입지입니다. 저희는 서남권 클러스터에 생산 기반을 구축해서 글로벌 메모리 수요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은 반도체 생산 기지와 함께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5기가와트 규모를 시작으로 전국에 15기가와트 수준의 AI 데이터 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남권에는 1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여 반도체 생산과 AI 컴퓨팅이 시너지를 내는 그러한 AI 산업 생태계를 이곳에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력은 수십 년에 걸친 국가와 기업의 협력 그리고 온 국민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제 그 토대 위에서 글로벌 AI 인프라의 다음 단계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SK는 서남권을 또 하나의 생산 거점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AI 반도체의 새로운 도약, 이곳 서남권에서 SK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SK하이닉스의 광노정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의 서남권 투자 계획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를 맡아주실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참석하신 내외 기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삼성전자의 전영현입니다.
오늘 그 반도체 투자라든가 이 거점 투자는 SK 하이닉스의 광노정 사장이 많은 내용을 발표해 주셔서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저희하고 이제 많이 이제 겹치지만 저희 삼성의 투자 전략은 제 삼성을 대표해서 호남 지역 전체 투자 계획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삼성은 호남의 글로벌 첨단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미래 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약 425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반도체 메인팹을 신규 투자해서 광주를 글로벌 반도체의 거점으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데이터 센터 등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호남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투자의 가장 메인이 되는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반도체 시장은 SK 하이닉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같이 저희하고 보는 시장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보는 시장에서 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현재 저희가 이제 보는 미래 반도체 수요는 엄청나게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반도체는 기흥을 시작으로 해서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것이 화성 단지를 다 채우고 지금 평택이 거의 공장 입장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한 그 다음 단지인 용인 국가산단의 투자 일정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이후에 새로운 단지를 준비해야 될 시점도 점점 당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가 그러한 관계로 여러 지역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 중에 특히 전력, 용수 등 반도체의 필수 인프라와 인력 확보, 정주 여건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고 있는 광주를 저희가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여건이 마련되면 광주의 팹 2기를 시작으로 해서 약 400조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차기 반도체 클러스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함께 해남 솔라시도에는 약 17조 원을 투자해서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라시도 데이터 센터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인 만큼 정부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최고 가동률에 이르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관이 협력하면 대한민국의 AI 전환이 빨라지고 같이 협력하여 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무탄소 에너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기반 수소와 그린 수소 생산 기술에도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들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님께 하신 국민보고회에서도 대통령께서 신속한 저희 원스톱 행정을 약속해 주셨고요. 또 국가산단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급 등 핵심 인프라를 확실하게 준비해 주시겠다고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 기후부 장관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전력은 안정적인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완할 원전 확대 및 PPA를 적극 추진해 주시고 LNG 열병합 발전도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대통령님께서 반도체
초격차를 이어가기 위한 우수 인재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 등 여러 가지 좋은 정책적 지원 방안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처럼 앞으로도 더욱 저희 기업이 속도를 내어서 대한민국이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저희 기업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영현 부회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광주에 차세대 반도체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해남 솔라시도에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이었고요. 정부의 지원 약속까지도 아주 확실하게 받아내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의 투자 계획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를 맡아주실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 이진한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엠코 좀 더 tou치시죠?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 대표이사 이진아입니다. 30년 전에 광주 사업장을 설립할 당시에 내부적으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주에서 수출 1위 기업이 되었고 AI가 요구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광주 사업장 확장 투자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시장은 이미 AI와 고성능 HPC가 주도하여 이미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5년 이내에 1조 6천억 달러까지 성장한다는 것이 일반 시장에서의 예측입니다. 반도체 생태계를 보면 크게 디자인, 그다음에 전공정인 반도체 제조, 후공정, 패키징, 앤 테스트가 있습니다. 팹리스는 엔비디아 주도해서 드라이브하고 있고 파운드리는 TSMC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종합 반도체인 IDM은 우리나라의 자랑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사트는 전체 시장의 한 5% 정도로 작지만 꼭 필요한 분야이며 저희가 속해 있습니다. 오사트는 전체 시장의 한 5% 정도 되고 있고 그 시장에서 저희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첨단 패키징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에 칩 레벨에서 무어의 법칙을 구현해 왔습니다. 그런데 트랜지스터를 스케일링 다운하는 물리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패키징 단계에서 첨단 패키징 기술인 칩넷 그리고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능의 칩넷을 하나로 통합하여 고성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엠코에서는 실리콘 인터포즈를 이용한 2.5D, RDL 인터포즈를 이용한 S-스위프트, S-커넥터라는 실리콘 브릿지를 이용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엠코는 여기에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엠코는 아메리카와 코리아의 합성어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지난해는 67억 불 정도 매출을 올렸고 전 세계 3만 1,0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8개 나라에 20개 이상의 제조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특이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미국 애리조나에 반도체 제조 사업장을 건설하고 있고 내년 말에 제조 사업장 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엠코 테크놀로지는 1968년도에 미국의 엠코가 설립이 되어 주로 마케팅, 세일즈, R&D를 담당해왔고 한국에서는 아남산업이라는 제조 사업장을 담당을 하였었습니다. 엠코 테크놀로지 광주 사업장은 1996년도 첨단에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도 K5 사업장은 첨단 패키징 그리고 테스트, 턴키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한 R&D 글로벌 R&D 센터가 있습니다. 지난 2023년도에 베트남에 신규 사업장을 시작하여 지난해에는 3천억 불의 매출을 올렸고 내년 12월에는 미국 사업장이 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는 송도 사업장에 테스트 익스펜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광주 사업장 첨단 패키징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엠코는 우리나라에 송도, 부평, 광주 3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연 매출 5조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종업은 8,400명 정도 있으며 광주 사업장은 하단에 보면 광주 사업장이 있습니다. 광주 사업장에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먼 미래를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엠코는 현재의 그림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입니다. 광주는 제가 지난번 12월 달에 대통령님께 땅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있는 땅에다가 페이지 1, 페이지 2 단계별로 확장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10월 달이면 페이지 1을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에면 생산에 들어갑니다. 페이지 1에는 한 5천억 정도 투자가 예측되어 있고 페이지 2는 현재 비즈니스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서 페이지 2도 5천억 이상을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1조 이상의 투자를 통해 1,0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사업장 신축 프로젝트 효과를 보면 이로 인해서 광주가 반도체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의 초석이 될 것이다. 감히 예측해 봅니다. 특히 국내의 글로벌 첨단 기업들이 광주 전담의 기업 투자 환경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저희들은 30년 이상을 여기에서 직접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때로는 광주의 우수한 인력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서울 수도권으로 이전을 합니다. 저희들도 송도에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인력을 트레이닝시켜서 송도로 이전한 실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여기에서 확장을 통해서 한국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아리백을 실현하는 첫 반도체 사업장으로 글로벌 입지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 기업들이 광주에 투자 또는 성장을 지원하는 반도체 에코시스템 확대가 서남권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이진환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의 활약도 그리고 성장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기업별 서남권 투자 계획을 들으셨는데요. 이어서 정부의 지원 방안도 들어봐야 되겠죠? 서남권 첨단 산업 발전 전략 보고를 위해서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입니다. 먼저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격려와 희망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남권 첨단 산업 투자액 총 896조 원, 그중 800조 원 투자를 통해 수도권에 이어 이곳에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이 만들어집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대규모 투자로 변화될 이곳의 미래를 생각하면 제가 이곳이 고향이기 때문에 더 설렙니다. 여러분도 조만간 장착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심장이 만들어낼 이곳의 모습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좀 더 큰 소리를 해주십시오. 반도체 투자만 800조 원.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감이 잘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비교할 만한 숫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옆에 160조 원, 전남 광주 지역이 1년간 총 생산해낸 생산 금액입니다. 800조 원은 전남 광주 지역이 5년 동안 생산해내는 금액입니다. 그야말로 이곳의 경제 지도가
새로 쓰여지는 수준입니다. 10만 명,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일자리를 찾아 떠났던 이곳 지역의 청년들의 숫자입니다. 이번 800조 원의 투자가 생길 경우에 무려 160만 명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곳에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160만 명은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가 투자할 경우에 생기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곳에서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서남권에 이와 같은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용수는, 그리고 전력은, 땅은, 전문 인력은 있는지 물어봅니다. 사실 그 어디에도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은 없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결정한 이상 이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그 무릎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곳을 위해서 서남권이 영어로 사우스 웨스트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S 시스템, 인프라 지원과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범정부 민간의 힘을 모아 총력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님이 주재하시는 반도체 특별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아울러 산업부 내에는 반도체 혁신 성장 지원단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와대 내에 이곳 이 업무를 담당할 전담 조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물. 어제 기후부 장관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마는 댐과 하수 재수용을 위해서 용수를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전기, 발전 설비와 송전망 구축 등을 통해 이곳에 신속히 투자에 맞춰 제때로 구축하겠습니다. 사이트, 산업단지 조성 기반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이곳에 충분한 지대를 우리 기업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탤런트, 벌써 이미 반도체 인재가 이곳에 기스트에서 양성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인재를 기업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겠습니다. 반도체 혁신 지원단은 관련 인프라와 세부적인 투자 이행을 계획하고 대통령님께서 이 위원장에 보고를 할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투자 환경을 보면은 기업들이 더욱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메가특구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위에 이곳에 최소 1개 이상 메가특구를 지정하여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많은 다양한 애로들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으로 필요한 전력, 용수 등의 기반 시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100%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의 지역별 차등세대, 이건 우리 구윤철 부총리께서 특별히 역점을 두고 계시는데요. 지역에 근무할수록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더 편히 투자할 수 있도록 이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각종 인프라 지원과 제도, 재정으로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는 주방정부만으로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지금 열심히 적고 계시는 우리 민 시장님의 몫입니다. 기업 유치는 세계 무대에서 벌어지는 경쟁입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국내 그리고 지방에서 투자를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기업 투자는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기업들이 어렵게 유치한 우리 기업이 제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지방에서 성공하려면 결국은 인재가 관건입니다. 우수 인력이 이곳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통과 주거와 여가와 같은 정주 여건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내일이면 새로 출범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가진 모든 행정 역량을 진심으로 쏟아주기를 정말 요청드립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기업이 투자를 약속한 만큼 그 약속이 현실이 되고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심장이 힘차게 뛸 때까지 정부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김정관 장관님이었습니다.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첨단산단 입지지원 방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국토부 장관입니다. 서남권 첨단산업단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광주 전남은 하나의 통합 권역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크고 산업단지만 121곳을 보유한 거대한 산업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서 산업과 정주, 교통을 함께 설계하는 5극 3특 균형 성장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서남권에는 빅그린, 미래차, 나주에너지 국가산단, 그리고 솔라시도, 첨단 3주구 등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입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등의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그 입지에 잠재력도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계획이 확정됨과 동시에 기업의 시간표대로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 기존의 산업단지의 조성은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업단지들은 물론이고 새롭게 하게 되는 산업단지들은 계획, 보상,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조성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내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조성, 속도전으로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기업 투자에서 가장 큰 고민은 결국 사람입니다. 인재가 오고 머무르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교육이 중요합니다. 아이들 키우는데 수도권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최적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의료시설 그리고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와 체육시설들이 함께하는 그야말로 직, 주, 락 균형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기업과 대학, 인재가 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캠퍼스 혁신 파크와 도심 융합 특구를 활용해서 연구, 창업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서남권에 하나의 짜임새 있는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7년이 되면 광주공항의 민항 기능이 무안공항에 통합될 것이고 무안공항 KTX 역사까지 개통하게 된다면 수도권, 충청권, 서남권 내 거점 간에도 이동이 빨라질 것입니다. 아울러 광야항 등 국제항만의 교통망도 강화된다면 수출입 물류 이것 또한 지금보다 훨씬 더 막힘없이 흐를 것입니다. 서남권에 산업벨트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어내고 국가교통망, 대중교통, 첨단 물류체계를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이득이 되고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국토부가 앞장서서 증명해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김윤덕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업들의 서남권 대규모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 산업부 장관님과 국토부 장관님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정말 목소리에 의지와 힘이 느껴졌습니다.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이번엔 대통령님의 축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준비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두 가지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기정 시장님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 이번 선거는 좀 그렇게 되긴 했는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 이 전남 광주 통합에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신의 당선 확률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하는 결단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정구역 통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정치적 요소가 가장 많죠. 그런데 전남 광주의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서 과감하게 통합의 결단을 해주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역사를 새로 써주신 우리 두 분께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의전팀이 왜 두 분을 이렇게 멀리 떨어뜨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정말로 큰 결단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 이 투자 결정을 이끌어낸 주요 동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 입지 선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반론들 이견들이 있는데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적 그 원리에 따른 것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사실은 용인이나 또는 평택, 화성 이쪽에 기존에 계획된 공장 부지로 충분할 거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최근 갑자기 전체적인 예측이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이 됐고 물량이 부족해서 지금 일부 산업에 황폐화가 걱정될 만큼 심각한 공급 부족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아주 길게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결국은 또 추가의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은 기존의 모든 자원들이 부족해지고 과밀해졌지만 특히 용수 부분, 물 부분이 또 전력 부분이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미 진입했습니다. 기존의 전력망, 송배전망으로는 도저히 추가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핵발전소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용수 문제도 심각하죠. 사실은 한강 수계나 이게 지금 생활용수와 겨우 맞춰서 거의 극대치까지 맞춰서 겨우 그 공급을 마치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의 증설은 용수와 전력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에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근데 이 슬픈 역사가 또 새로운 기회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이거 포함해서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됐습니다. 우리 엠코는 그걸 알고 미리 30년 전에 와 있었던 것 같은데 전력은 앞으로는 재생에너지가 더 중요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전남, 광주를 둘러싼 서남 해안, 풍력, 태양광이 매우 풍부하고 잠재력도 높고 특히 김영록 지사께서 정말 아리백 산업, 아리백 성취를 위해서 정말 애썼잖아요. 아리 300까지 하고 있다고. 그런데 거의 이제 아리 200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한 반 정도는 남는다.
근데 앞으로 3배까지 남겨서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아주 오랜 기간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력 문제는 여기가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특히 재생에너지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게 하나 갖춰졌고, 용수 부분은 뭐 지금 사실은 농업 사실상 이 호남 지역을 개발해서 배제하면서 농업도시 비슷하게 관리해 오는 바람에 이 수자원 관리가 엉망진창이고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조금만 조정하면 어제 수자원 공사 사장 말씀도 그렇고 우리 기후 환경부 에너지 환경부도 마찬가지 의견을 냈습니다만, 지금 당장이라도 63만 5만 톤 정도는 가용하다. 앞으로 혹시 더 증설된다면 한 130만 톤 정도 일간, 이것도 조정을 조금만 더 하고 준비하면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 정도로 방치된 것이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용지도 마찬가지죠. 뭐 다른 데는 복잡해서 서울은 땅 한 평에 뭐 공업 용지로 쓸래도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하는데, 사실 여기는 장기간 배제돼 있으면서 용지의 가격도 낮고 또 펀펀하잖아요. 딴 데 뭐 토목공사 하려면 아마 SK하이닉스 용인에 토목공사 하느라고 엄청 고생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는 사실은 거의 평탄지라서 그런 비용도 좀 적다는 이점도 있죠. 지진도 없는 안전지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건들이 지금까지 배제됐던 측면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기회로 전환이 된 것이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수도권 1국 체제로 계속 가면 나라가 망한다. 반드시 국토를 효율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번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과제죠.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해서 포용적 지속 성장을 이뤄낸다. 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하는 역할 중에는 이런 객관적인 조건들을 잘 맞춰서 국토 균형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게 상황이 좋으니까 잘 가보세요. 우리 뭐 허가 신청하면 허가나 내드릴게. 잘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엄청난 인프라 구축 비용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수도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철도는 또는 도로는, 전력망은, 아니면 오폐수 처리 시설은 어떻게 할 거냐 대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 지원도 필요한데, 마침 또 우리 민영배 당선자께서 상당 부분의 기반시설 확보 비용을 통합시가 부담을 하겠다라고 해서 정부의 재정 부담도, 재정 압박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하나씩 맞춰서 광주 전남에 가도 호남 서해 서남 해안으로 가더라도 손해가 아니라 훨씬 더 나은 기업활동 상황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게 만든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또 그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여긴 광주니까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데 저마다의 욕망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게 세상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적당히 잘 조정을 해야 돼요. 누군가 억울하지 않게, 어느 지역도 억울하지 않도록 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런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국가가 소위 위임받은 권력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를 한쪽에 몰아가지고 올인했죠. 수도권, 영남에 올인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 집중이 발생했고 지방 소외가 발생했고, 지방 소외 중에서도 영남과 호남을 차별을 하면서 약간의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때. 그것이 물론 상당한 성과를 냈습니다. 산업화에 큰 기반이 됐겠죠.
자원을 효율적으로 한쪽으로 집중함으로써 효율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결과로 동서 간에 엄청난 차별이 발생했죠.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외롭고 슬펐겠습니까? 그 긴 시간을. 그런데 이 양무호남 시무국가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한 정말로 중요한 장치가 됐어요.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가 아니면 현대 국제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효율을 가지고, 예측 불가능성을 가지고 어떻게 경쟁하겠어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만들고 또 지켜오고 또 지금의 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적 민주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많은 우리 국민들의 노력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호남의 노력이 매우 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제되고 서럽고 소외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왔죠. 그 결과가 대한민국이 산업화에 이어서 민주화를 이뤄내고 또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 경제 활동의 토대를 만들어서 우리 기업인들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의 이 위대한 DNA가 우리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경쟁하고 최선을 다하고 국가적인 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핵심은 우리 당사자들의 노력이겠죠. 그러나 그 토대에는 우리의 민주주의적인 DNA, 또 민주주의를 위한 치열한 투쟁의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서름을 조금이나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게 전부를 완전히 균형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소외와 배제, 슬픔과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동서가 또는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성장하는 첫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오늘 이 정책 발표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소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예측 가능한 사회에서 누구나 자신의 역량과 자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서남권 투자는 우리 기업인들이 결단해 주신 것이라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특히 이 호남에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기업에게도 유익하고 또 우리 국가에게도 유익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결단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거 많이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거 못해야 되겠는데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준비한 축사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은 서면으로 제공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기쁩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으로서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국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또 그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전체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나 이상, 어떤 열망, 열정 이런 걸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잘 조화되어야 되겠죠. 전체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가졌던 꿈이나 이상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국무회의 때 말씀드렸는데 영남은 지금 인구가
1330만인가 그러고 이 호남은 지금 현재 500만이 안 된다고 하죠. 그러나 해방 이후에는 호남 지역이 인구가 더 많았다고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건 우리의 아픈 또는 슬픈 축적된 역사의 결과죠. 이제는 조금이라도 교정을 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 이 지역에도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약속드렸던 것처럼 제가 직접 관할해서 집행을, 기획을, 총 책임을 또 최종 책임을 확실히 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이건희 이재용 회장님 그리고 우리 SK의 최 회장님한테도 제가 이런 약속을 미리 받았어요. 원래는 순서대로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영연 다 끝내고 그 다음 단계로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서 그건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지금 수요가 너무 폭증하니까 동시에 추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동의하셨죠? 우리 삼정의 우리 사장님 이름을 제가 기억 못해 죄송합니다. 전용년. 네, 우리 사장님이 정부의 약속을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확인은 사살을 하시고 계시던데. 네. 또 우리 민영배 당선자께서도 내일부터는 정부가 지원하게 될 최대 20조 원 안에서 한 5조 원쯤에서부터 20조 원까지 필요하면 다 쓰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우리 지방정부만 다 책임져라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적정한 부분에 비율 부담을 하기로 약속하셨는데 이런 현실적인 약속을 우리가 드리고 실제로 집행을 할 겁니다. 정말 얼마나 빠르게 이 일이 실행될 수 있는지를 제가 직접 체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 진행을 해서 적정하게 이 지역에도 이게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정책쇼 보여주기가 아니고 진짜구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과거에 보면 그런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막 서류로 막 퍼포먼스는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요. 잊어버리고 좀 말해도 소용없고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이 호남 지역이 너무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어쨌든 정부에서 재정 지원이든지 인프라 구축이든지 거주 교육 뭐 여건이든지 문화 뭐 보건 여건이든지 최대로 잘 만들어내겠습니다. 하여튼 저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제가 대통령을 1년 조금 넘게 제가 재임했는데 여러 가지 보람 있는 일이 있었지만 이 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좋게 말하면 유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유인, 억압 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정책을 잘 조정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내고 기업의 결단을 이끌어낸 이 일이 가장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제가 너무 즐거워서 말이 많았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남 광주 특별 시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대통령님의 정말 깊고 솔직한 소회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기업, 지방정부의 긴밀하고도 단단한 협력의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가 오늘 행사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을 했거든요. 대표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계를 대표해서 광주 상공회의소 한상원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각 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5국 3특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시며 지역산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도권 1급 체제로 형성되어 온 첨단 반도체 생산 공장을 전남 광주를 비롯한 서남권에 새롭게 투자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특히 그동안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야 했던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는 지역에서도 충분히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 주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군공항 이전과 대한민국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 두 가지의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우리나라 영공 방위와 국가 안보를 지키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 사업입니다. 다만 이제까지 8년의 세월 동안 추진해왔던 기부대 양여 방식은 대구 군공항 이전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 정부에서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버겁다고 합니다.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례와 같이 광주와 대구의 군공항 이전 사업도 중앙정부에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AI와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송배전망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는 송배전망 건설을 한국전력공사가 전담하는 구조이며 최근 한전의 재무 여건이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아리백 이행과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송배전망 건설에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 재정을 분담하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송배전망 시설도 고속도로와 철도와 같은 SOC 시설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발표된 투자 계획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어 국가 균형 발전과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삼각축으로 대한민국이 첨단 산업의 초격차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서남권에 과감한 투자 결정을 내려주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엠코 테크놀로지 대표이사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한상원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역 학계를 대표해서 전남대학교 이근배 총장님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총장 이근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 저는 어제 대통령님께서 주재하신 국민 대도약,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보면서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줄에서 대통령님의 소회를 다시 접하니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제가 평생을
이 호남 지역에 살았는데 이렇게 엄청난 기회가 호남에 올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도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가슴에 확 와 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권이 반도체 거점으로 선정되고 상상도 못했던 SK그룹, 삼성전자의 투자가 오늘 정말 확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꿈을 펼치고 이 자리에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며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대통령님과 관계부처 장관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토 균형 성장을 통해서 포용적 지속 성장을 이룬다는 큰 비전, 국가 성장으로 온 나라 국민이 함께 잘 살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보겠다는 대통령의 비전에 학계를 대표해서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교수로 살면서 제 제자들이 이 지역 2030 청년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만 떠나는 것을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이런 오랜 아쉬움을 해소하고 광주 전남을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우뚝 세워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심장으로 박동하면서 펄펄 뛰는 그런 역사적 도시가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리라 오늘 대통령 말씀을 접하면서 굳게 믿음이 왔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스트, 켄텍, 순천대, 목포대, 조선대, 호남대 모든 이 지역 대학들과 협력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함께 설계하고 키워내겠습니다. 전남대는 18번째로 첨단 융합대학, 특성화 단과대학을 만들어서 반도체학과 미래에너지학과를 바로 설립하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생활비 장학금, 기숙사 우선 배정 등 파격적인 지원을 우리 스스로 하겠습니다. 모든 재정 지원을 함께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이 지역에서도 살 수 있도록 뿌리내려서 이 지역 산업 생태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이 지역 총장들이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만들어낸 우리의 인재 양성의 모델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성공 사례가 되어서 이 대학과 대한민국의 모든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업과 인재가 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학교도 좋아야 하지만 병원이, 좋은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전남대가 새 병원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새 병원이 그 역할을 하도록 지자체,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함께 힘을 합쳐서 반드시 그 역할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좋은 기회 놓치지 않도록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학 총장님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2030 청년들을 키워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금배 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역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인 투자 협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는 서남권의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첨단 패키징 등 첨단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 없는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태블릿과 펜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두 펜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여러분께서 사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호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서명해 주세요. 네, 이로써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 서명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서남권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면에 카메라 바라봐 주시고요.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모두 찍어주시고요. 네, 한 번 더 촬영하겠습니다. 서남권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파이팅 빠질 수 없죠. 하나, 둘, 셋 하고 제가 외치면 모두들 큰 소리로 파이팅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이상으로 서남권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